안녕하세요. 잡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공병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디자인의 문서를 만드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일단 거기서 두 가지 단추가 선택이 가능한데, 맨 처음에 Create New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인디자인을 열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최근에 만들었던 문서들이 쭉 뜨죠.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최근에 만든 문서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문서를 아예 새로 만든다 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Create New를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와 같은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의 규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저장해 뒀던 게 나오고, 프린터용으로 할 때 많이 쓰는 거, 웹용으로 할 때, 모바일용으로 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죠. 최근에 한 거에서 제가 210.297 요거는 A4 용지 사이즈예요. 요거를 여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예상을 해서 보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세이브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템플릿을 저장해 뒀을 때 여기서 우리가 불러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정하는 것들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가능하면 문서를 이름을 정하고 쓰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문서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문서 사전 설정을 저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지정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아예 이제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은 문서 저장의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리플릿이라고 해뒀어요. 그럼 이걸 일단 저장을 해 두시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몇 가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위드스는 이제 폭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아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요걸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요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이제 가로 사이즈, 그 다음에 요건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단위인데 밀리미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용도로 할 때는 픽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거는 그렇게 쓰는 건데, 관례적으로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인쇄용을 만들 때는 주로 밀리미터를 많이 쓰니까 요것을 이제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이제 그 단위를 보셨고요. 근데 방향인 것 같아요. 방향이 가로 방향일 수도 있고 세로 방향일 수도 있죠.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현재는 지금 가로가 짧고 세로로 긴 세로 방향의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지는 새 페이지에서 만들 문서 수를 정하는 건데, 자, 새 페이지에서는 페이지를 몇 개 정도로 할까요? 저는 한 3개 정도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싶어요. 그 다음에 컬럼은 그 다음에 뭐 처음 요 페이지 번호를 뭐 1번 정도로 해서 첫 페이지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두 페이지가 나올 때 서로 마주 보게끔 편집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몇 개의 열을 할 거냐. 일반적으로 책을 보게 되면 하나의 열에 하나 전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1이라고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일단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마진을 클릭하면 마진에 기본적인 마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보통 이렇게 판면이 있으면은 이 본문이 들어간 부분하고 그 하얀 여백이 상하 좌우로 있죠. 그걸 여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도록 하고, 브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브리드는 일종의 이렇게 나중에 책을 인쇄하고
인쇄든 책이든 아니면 광고물이든 전단지든 간에 인쇄하고 나서 여기 그 가장자리를 좀 이렇게 여분을 남겨둬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인쇄용어에서는 돌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 브리드라는 말 자체가 돌연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3mm 정도를 칼로 잘라져 나갈 것을 예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하 좌우를 3mm씩 주는 식으로 하니까 이것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슬러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슬러시도 여기서 보통 슬러시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놔두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슬러시는 그냥 놔둔 채로 우리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 말이죠, 우리가 프리뷰를 먼저 누르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프리뷰를 눌렀다면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어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걸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우리 그 아까도 만들었었는데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A4 리시라고 이렇게 입력을 to라고 할게요. 아까 한 것도 있으니까 요거를 세이브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크립트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화면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정한 것과 같이 이렇게 새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되게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휠이라고 그러죠. 휠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업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요거를 파일에서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3번 예제 파일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저장이라고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저장은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작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만약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세이브 에즈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세이브 에즈는 다른 형식이나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디자인은 그러면 파일 형식은 어떤 걸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INDD 파일로 그냥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IDML 파일이 있겠죠. 요거는 CS4 버전 이전 거나 그 전후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옛날 버전에서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인디자인 2020 버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2020 버전으로 저장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닫고 작업을 멈췄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인디자인 파일을 열었을 때 이와 같은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홈 화면이 뜨고 최근 만든 문서로는 요런 게 되어 있죠. 요런 게 되어 있고요. 최근 만든 문서로서 새 문서 만들기 만든 거 여기 보이네요. 요걸 클릭하면 새로운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그러면 create new를 또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뜨죠. 근데 아까 우리 작업한 게 뭐죠? 요거였죠. A4 요 규격이었죠. 우리가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만약 이제 여기서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된다면 다른 걸 선택한 것대로 요 규격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게 있으니까 세이브스 가서 여기서 A2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그대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페이지 3개짜리 하나짜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에 만들었던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클릭하셔서 요걸 없애 주도록 할게요. 요것도 클릭하셔서 이거는 디폴트로 있는 거네요. 그럼 요걸 갖고 우리가 작업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문서 불러드리세요. 그러면 요 세이브즈에서 우리 템플릿으로 만들어놨던 거를 불러서 쓰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크리에이트를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은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거가 나오죠. 지금은 이제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지만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나가 오늘 배운 내용은 뭐냐면 새로운 문서를 열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서를 열고 나서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템플릿 파일로 만들어 놔서 놓은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예제 폴더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닫으시고요. 여기서 오픈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제가 준비한 파일 중에서 3번으로 가시면은 그림 상자와 글 상자라는 그런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두시면은 이러한 파일이 열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 파일은 뭐 이렇게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건 없는데 설명 조금만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그런 거 열었었죠. 아까 그 문서의 어떤 1단이나 2단 뭐 이런 걸 지정했었죠. 그런 거에 의하면 여기는 이렇게 그렇게 복잡한 책이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글상자에다가 넣었어요. 그랬고 요거는 상자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를 클릭하시면은 요 그림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일종의 그림 상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글 상자는 우리가 이런 것들 다 글 상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글 상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만약 우리가 글 같은 경우와 글을 입력할 때는 여기서 타입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 만든다면 드래그를 하셔서 요 입력 상단을 만들어서 여기처럼 한번 써볼까요? 글 한글로 해서 글 상자 이렇게 다루기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캐릭터 패널로 가셔서 캐릭터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케인 뭐 여러분들 글꼴에 따라서 아무거나 하셔도 되긴 하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볼까요? 요거는 좀 글꼴이 좀 두껍진 않네요. 다른 걸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려가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거 타이틀을 해볼게요. 경기 천년치 OTF 요 파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사이즈를 좀 느렸죠? 이렇게 사이즈를 좀 느렸어요. 사이즈를 좀 느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스타일을 볼륨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자간 같은 걸 좀 줘볼까요? 자간은 요거 트래킹이라 그랬죠? 자간을 한 75 정도, 이거 너무 많이 줬네요. 한 50 정도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색깔, 글꼴 색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글 상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제 다른 색깔로도 지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슬라이더를 좀 옮기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색을 지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었죠. 그래서 글 상자는 뭐 이와 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상자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그럼 그림 상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델키를 눌러서 지우시고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렉탱귤러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다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놨을 때는 여기다가 컨트롤 D를 누르시라 그랬죠.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진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죠. 다시 셀렉션 툴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굉장히 큰 이미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왔을 때 우리가 셀렉션 툴로 요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오면은 여기 가운데 축이 보이죠?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 그림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면은 프레임과는 별도로 우리가 그림을 움직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 패널에 가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도구가 있거든요. 만약 요거를 필 프레임 프로포셔널로 하면은 요거는 클릭해 볼까요? 일단 클릭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가로 사이즈를 여기다 맞춰줬네요. 다시 컨트롤 J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세로 사이즈로 맞춰주는 건데, 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세로 사이즈 맞춰졌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하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프레임에다 맞추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요거는 이제 프레임에다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컨텐츠에 맞추는 거고 요거는 프레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지니까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Z를 잠깐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컨트롤 Z를 눌러서 컨트롤 Z를 이렇게 눌러서 만약 이제 요거를 여기서 요거 그러니까 컨텐츠에 맞춘다.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맞춰지죠. 그래서 원래 컨텐츠가 사이즈가 얼마였던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요 사이즈를 뭐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걸 줄이니까 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요거를 컨텐츠에 맞춰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또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따로 이게 컨텐츠는 이게 프레임 밖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프레임이 선택된 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시긴 하는데 저기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 상자는 이 정도 하고 우리 클릭해서 델키를 눌러서 아예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 텍스트를 정말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셀렉션 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커서가 들어가게 되죠. 아니면 이제 셀렉션 툴을 한 상태에서 여기 이제 타입 툴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클릭해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들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설명을 했듯이 작업을 막 하다가 이제 빠져나올 때는 ESC 키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있죠. 클릭해서 작업하다가 ESC를 누르면 빠져나온다. 작업하다가 ESC를 빠져나온다.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 있을 때도 마우스 가운데 휠을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요 마우스 가운데 휠은 되게 많이 쓰죠. 근데 만약 이것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 했듯이 여기서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이렇게 하시면은 위쪽 아래쪽 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움직인다. 요 점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알트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하시면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거죠. 요런 지정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문서 편집할 때 굉장히 편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잘 작게 보이죠. 자, 이거는 어디서 지정을 하냐 하면 바로 파일에서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프리퍼런스에서 보시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요걸 클릭하시면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서 보면 여기가 우리 지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인디자인이 컴퓨터 사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프로그램 속성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어느 정도 작으면 이제 요 크기가 나타나지 않게끔 지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우리가 더 작게 하면은 더 작아도 보이지가 않겠죠. 근데 막 여기서 우리가 3 정도를 한번 지정을 해 볼까요? 3 정도로 지정하고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좀 보이는 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기서 프리퍼런스에서 여기서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서 한 요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게 작아지면 3포인트 이하로 화면에 보이는 거가 작아지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OK를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화면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건 뭐라 했죠?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거를 오른쪽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작게 해서 여기서 화면이 상대적인 값이 이렇게 작아지면 이것도 안 보이게 된다. 이런 점을 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제 5로 되어 있는 걸 3으로 하니까 아까보다는 잘 보이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작게 되는 경우는 이걸 또 그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가셔서 우리 글자들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단축키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갈 때는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여기를 요 단락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런 단축키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맞춤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맞춤표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커지네요. 이게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쉼표가 있죠. 쉼표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점점 작아져요. 이 기능들 우리 알아두면 되게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편집이 점점 쉬워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기능 설명드렸고, 행간 조절은 이제 행간 조절은 Alt 키를 누르시고 화살표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행간이 작아지죠. 작아지네요. 여기 마이너스 아래로 가는 화살표 키를 눌러주면 요게 이렇게 그 행간이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된다. 이 점을 좀 생각하시고요. 자, 자간의 조절은 좌우 화살표 키예요. 그래서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네요. 점점 쪼그라들죠. 꽉 껴.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방향 화살표 키를 하면 점점 더 자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부를 선택을 하셨을 때 기준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글자의 밑을 지나는 밑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플러스로 좀 이렇게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그 글자의 밑에는 기준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만약 Alt 키랑 Shift 키를 누른 채 우리가 여기 위로 화살표, 윗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지죠. 기준선에서 올라가는 거고, 이건 아래 방향 화살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기준선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요거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번에는 단축키 어떤 걸 쓸 거냐면 컨트롤 시프트랑 그 다음에 L은 뭐죠? 레프트. 그러니까는 왼쪽이 되겠네요. 요걸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왼쪽 맞춤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센터죠. C를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만약 C를 눌렀다 라고 하면, C를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죠. 보이죠? 자, 여기서 L을 누르면 레프트, C를 누르면 가운데 맞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R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R을 누르면 오른쪽 맞춤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L을 누르면 왼쪽 맞춤,
C를 누르면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R을 누르면 오른쪽 맞춤 이렇게 된다는 것. 이러한 그 단축키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다시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오늘은 그 글자 조절에 관한 단축키들을 좀 어렵게 배웠죠. 좀 산만하긴 한데 여러분들 어려운 과정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